애널리스트가 직접 발로 뛰어서 탐방을 한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기업 견문록 시간입니다. 어떤 스몰캡 유망주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대증권 스몰캡 팀의 임상국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어요? 예, 오늘은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케미칼 제조업체인 램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램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새내기 기업인데요. 그 지난해 사업부별 매출을 잠깐 보시겠으면 그 지난해 사업부별을 보면 세정액이 약 54.3%, 그리고 시가계획이 23.9%, 박리액 13.2%를 차지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OLED 세정액은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에 대부분 공급 중에 있고, 반도체용 지라맥 시가액도 대형 반도체 기업에 90% 이상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반도체 시가격이 본격 양산 대회에 돌입하면서 아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램테크놀로지는 설립 초기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그런 제조 공정용 케미칼의 국산화를 추진해온 업체입니다. 국내 동종 업체들이 그런 핵심 원료를 일본 등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서 2차 가공 후에 판매하는 구조로 성장한 데 반해서 램테크놀로지는 원재료까지 내재하기 위한 그런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타 기업들이 생산의 현지화 개념에 머물렀다면 램테크놀로지는 원천 기술의 국산화를 추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가 바로 올해 2014년부터 아마 현실화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는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낯설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유망 기업으로 램테크놀로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앞서서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반도체 시가객이 상당한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데 반도체 시가객이란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반도체 시가 공정을 먼저 알아보시겠는데요. 네. 시가 공정이라는 거는 그 기판상의 미세 회로를 아마 형성하는 과정인데요. 노광 공정이라든지 형상 공정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포토 레지스터의 그런 패턴과 동일한 금속 패턴을 입히는 공정이 바로 시각 공정이라 할 수 있겠고, 바로 이와 같은 시각 공정에 사용되는 그런 재료가 바로 시각액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회로 선폭의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시각 공정의 중요도는 높아지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레이어를 측정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반도체의 시각 공정의 수도 아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본다면 반도체 시가격의 수요는 점진적으로 아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시가격은 크게 지라막 시가격과 아마 산화막 시가격으로 아마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지라막 시가격은 램테크놀로지가 그런 주 고객사의 약 75% 이상 공급하고 있는 주력 제품이나 시장 규모가 작은 아마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산화막 시가격은 전 세계 약 1조 2천억 규모, 그리고 국내에 약 2천억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램테크놀로지는 2012년부터 아마 지식경제부 국제과제로 산화막 시가격 개발을 아마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작년에 국내 대형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양산 공급별 인증을 받은 상태고요. 2분기부터는 아마 램테크놀로지가 그 제3 공장이라든지 아마 중국 공장을 통해서 본격 양산을 개시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그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그런 그 산화맥 시가격은 경쟁사 대비 원가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그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저마진의 세정액 대비 이익률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네. 램테크놀로지 아마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화맥 시가격은 지난해 약 한 20억 원 규모에서 올해는 68억 원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211억 원, 2016년에는 약 327억 정도로 아마 크게 급증할 것으로 아마 시장에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매출에서 한 23% 정도를 차지하는 시가객 쪽이 향후에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을 텐데, 시가객 가운데서도 이 산화막 시가객 쪽이 글로벌 수요도 아주 많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사업 부문별로 한 13%를 차지하고 있는 쪽이 박리액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 박리액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박리액도 역시 시가격에 마찬가지로 그 시각 공정에서 사용한 마스크로 사용한 그런 포토 레지스트와 시각 공정에서 발생한 그 무수한 유기 화합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리액의 성능에 따라서 완제품의 수율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 박리액은 특히 핵심 케미칼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박리액은 그 시가격에 비해서 국산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램테크놀로지와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업체는 아마 전무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에어프로덕트라든지 듀퐁, 그리고 ATMI, 어벤터 등 해외 기업들이 아마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램테크놀로지는 이와 같은 그런 소재 종속을 극복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박리액의 국산화를 추진해왔고요. 드디어 2013년부터 SK 하이닉스에 아마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알루미늄 박리액은 2003년에 국산화 시작을 해서 2008년에는 고객사의 점유율을 거의 60%까지 끌어올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알루미늄 박리액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주요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2010년도부터 아마 구리 공정을 도입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램테크놀로지 역시 아마 구리 배선 박리액 개발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와 같은 결과에 의해서 2010년 12월에 드디어 아마 고객사에서 그 낸드 플레이스라든지 디램 공정에 드디어 양산 공급 인증을 받은 상태고요. 램테크놀로지의 구리 배선 박리액 아마 고객사 점유율은 2013년에 약 20% 내외로 추정되고 아마 올해는 30%, 40% 그리고 2016년에는 아마 50%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리배선 박리액의 빠른 성장세를 예상하는 이유는 해외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정 변화에 따른 개발 대응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사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서 아마 경쟁 우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리 배선 박리액의 빠른 성장을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향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박리액 그리고 시가액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 박리액과 시가액 쪽이 또 고마진이어서 실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잠시 도움 말씀을 들어보겠고 저마진이지만 그래도 또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매출에서 지금 50%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세정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안정적인 캐시카우의 역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정적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예. 있는 세정액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세정액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반도체라든지 TFT, HDD 그리고 OLED 등 IT 산업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케미칼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IT 공정에서 발생되는 유기물 및 무기물은 다음 공정의 수율 유지를 위해 사전에 세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완제품의 수율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램테크놀로지는 2005년이죠. 그 삼성 SDI 그런 OLED 양산 초기부터 마스크 클리너를 아마 공급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독점적인 구조를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AMOLED 시장이 아모레드죠. 그런 아모레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2009년도부터 그 램테크놀로지 매출액이 급증하기 시작해 현재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재 OLED 마스크 세정액이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아마 벤더 이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램테크놀로지의 아마 독점적 구조가 아마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잠깐 보시면 그 세정액의 매출액은 약 230억 원으로 램테크놀로지 전체 매출액 중에서 약 54%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램테크놀로지는 세정액 비중은 줄어든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 가운데 램테크놀로지는 고부가 제품인 그런 산화막 식각이라든지 아마 구리배선 박리액 등의 매출 비중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아마 고도화시킨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앞서서 시가객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 매출 규모가 미미했지만 예. 올해는 산화막 식각이라든지 아마 구리배선 박리액의 매출액이 가세를 하게 되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25%와 그리고 125% 성장한 540억 원 그리고 79억 원으로 아마 수익성 측면에서 질적 도약기에 아마 진입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3년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OLED 마스크 세정액이 매출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를 했고 상당히 높았지만 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그런 고마진 고수익성 그 제품인 반도체 소재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산화막 식각액 그리고 구리 박리액 등의 제품 개발에 의해 아마 고객사 평가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아마 2분기부터 아마 순차적으로 아마 실적에 가세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화막 식각이라든지 아마 구리 박리액 등은 핵심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서 가공하는 경쟁사에 비해서 국산화 개발했기 때문에 상당히 원가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시장 진입 이후에 아마 올해 내지 아마 내년 그리고 내 이후에는 아마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램테크놀로지에서 그냥 좀 유념해 둘 건 뭐냐면 약 네. 190만 주에 달하는 그런 오버행 리스크가 여전히 아마 수급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버행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은 오버행 이슈가 해결된 다음에 주가에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전략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시장에 일단 아직까지는 상당한 물량이 잠재적으로 나올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아마 들어오는 매수세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재료의 국산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드디어 아마 실적 개선에 관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오버행 크게 부담이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오버행이 다 출회되고 나서 시장 진입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제가 네. 볼 때는 국산화가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매출의 가시화되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종목을 특히나 스몰캡을 보시는 애널리스트지만 시장 상황도 지금 코스닥이 뭐 어제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코스닥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도움 말씀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이번 주에 들어와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지난해 5월과 아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코스닥 시장도 올해 연초 이후에 가장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코스닥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마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강하게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아마 시장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본격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리고 아마 이슈에 민감되게 움직였던 기업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대규모로 이탈 가능성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아직 크게 매도에 동참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과 자연스러운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수반된다든지 아니면 정책 관련주들 그리고 이슈가 수반되는 아마 종목별 장세가 다시 나타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큰 폭의 조정은 아니겠지만 얕은 조정이 있은 후에 제가 볼 때는 반등을 노리고 아마 재진입 시점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업 견문로 애널리스트가 직접 탐방한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램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해봤고요.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의 상황, 거기에다가 코스닥 시장에 이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현대증권 스몰캡 팀의 임상국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